네, 알고 있어요. 진행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요? 1번은 갑자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직접 대입해도 물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런 문제들은 보통 어떻게 많이 풀죠? 2를 이항을 하죠.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를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죠. 그럼 좌변은 z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 혹시 니는 아직도 이런 미친 학생이 있는 건 아니지? 이거 제곱하라고 했더니 아직도 설마 이렇게? 혹은 선생님 제곱하면 이건 플러스로 바뀌어야죠. 혹시 이렇게? 같이 죽자. 아니지, 너만 죽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 3을 제곱하면 3,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렇죠? 이만큼이 있으니까 뭐 여기서 조작을 해도 되고 뭐 넘겨도 되고 상관없는데 뭐 조작을 굳이 하자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면 되겠 1을 빼면 되겠죠? 그럼 z제곱 마이너스 4z 1 빼면 플러스 3, 여기다 1 빼면 마이너스 4. 이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라는 표현이었고, 그렇죠? 네.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긴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넘겨서 처리 좀 많이 한다라는 거를 일단 기억은 해두도록 하시고. 네, 그러니까 통분. 통분 한번 해봅시다. z 곱하기 z바. 여기로 곱해주죠? 1 플러스 z 곱하기 z바.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죠? 1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얘랑 얘랑 지워지고 z 곱하기 z바 분의 2. 그죠? 그럼 z 곱하기 z바는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사실 뭐 쓸 필요도 없죠. 켤레끼리 곱하면 그 결과는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의 제곱 4 플러스 81 85 85분의 2. 약분은 안 되고요. 둘을 더한 거니까 더하면 80. 네. 1이 어떻게 나와요? 1이요? 제트바 분배 죄송합니다. 네. 1이 왜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z 곱하기 z 플러스 z 곱하기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z 곱하기 z바 이렇게 지워지고 z 곱하기 z바 분의 2z zz 약분하시고 z바 분의 2 이렇게 되죠. 필요 없고요. 네. z바는 2 플러스 9y. 저맨 처음에 제트바 아니에요? 야, 왜 이러냐 오늘? 정신을 못 차리네. 네, 정신을 못 차리죠? 문제 풀기 싫은가 본데 지금? 네, 이렇게 지워지시고 z 곱하기 z바 z 플러스 z바 켤레끼리 곱한 거니까 저거 계산해보면 81 더하기 4 85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이제 4가 되죠. 약분은 안 되니까 둘을 합치면 이제 89 이렇게 풀어지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뭐 다르게 푸는 방식도 있어요. 다르게 푸는 방식은 뭐 똑같은데 사실 약분 이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서 z분의 1 플러스 1 더하기 z바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 쪼개놓고 이거 지우고 그럼 이거 z분의 1 플러스 z바분의 1 여기서 통분하면 z 곱하기 z바분의 z 플러스 z바 아까랑 똑같이 푸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식도 있고요. 5번 갑시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밑에 있는 내용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뭐 지금은 이게 뭐 큰 의미는 없지만 가끔 저렇게 밑에 가로치고 단 하고 써져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가끔 우리가 저런 거 신경 써서 안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알파가 실수이면 알파 반은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 맞나요? 그렇습니까? 기억, 알파가 실수이면 알파 반은 마이너스 알파랑 같다. 맞아요? 아니죠. 실수이면 알파의 켤레를 취하면 그냥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건 실수가 아니고 순어 쓸 때 쓰는 거죠. 틀렸다. 니은 알파와 알파바가 서로 같으면 베타와 알파바도 서로 같다. 이건 켤레복수수의 성질이죠. 이렇게 같은데 이쪽에 내가 켤레를 취해요. 그럼 얘도 똑같이 이제 켤레가 취해지겠죠? 그럼 좌변은 알파바가 되고 우변은 바에 바를 붙이면 그냥 없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같네요. 니은은 낳는다. 디귿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0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바도 0이 된다. 이것도 이성질이잖아요. 알파바 플러스 베타바가 0이면 일단 이거는 성립한 조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내가 켤레를 취해요. 그럼 여기다 이제 켤레를 취하라는 얘기죠. 양변 서로 같으니까. 그럼 좌변은 켤레가 이렇게 분배되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0의 켤레는 그냥 0이니까요. 네, 디귿도 맞는 답이다.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 1-i의 5제곱을 따로 외우지는 않아요. 1-i는 우리가 어디까지 외우고 있죠? 제곱까지 외우고 있죠. 이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2i니까. 그럼 1-i의 5제곱은 1-i의 제곱에 다시 제곱한 다음에 다시 1-i를 곱하면 1-i의 5제곱이 되죠. 그럼 앞쪽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i의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1-i를 곱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고 i 제곱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i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앞에는 마이너스 4가 붙었고 1-i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i 이걸 빼라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복소수 Z1이 5 플러스 3i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Z2를 계산하시오. Z1 이거 Z2를 계산하는 뜻입니다. Z1 곱하기 Z2는 실수이다. 2를 곱하면 실수가 된다. 그 다음에 Z1 플러스 Z2의 실수 부분은 2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건 지금 Z2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복소수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조금 노가다를 띈다 하더라도 딱히 생각 안 나면 저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조건을 만족하는 성질 5 플러스 3i 에다가 a 플러스 bi를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수 부분만 계산하면 이렇게 실수 나오고 이렇게 실수 나오죠. 그럼 5a가 실수 부분 이렇게 분배하면 마이너스 3b 이게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은 이렇게 분배하면 5b 이렇게 분배하면 3a di가 붙죠. 자, 둘을 곱했을 때 실수이다. 여기가 0 된다. 3 자, 이렇게 되겠죠? 나를 봅시다. Z1 플러스 Z2의 실수 부분은 2이다. 얘네들이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Z1은 5 플러스 3i. 그래서 Z1 플러스 Z2를 계산하게 되면 5 플러스 a 더하기 3 플러스 b i.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실수 부분이면 이쪽 당연히 이쪽이겠죠. 여기 얘가 2랍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죠. 마이너스 9 플러스 5b 0. 그래서 b 값은 5분의 9. 근데 이걸 집어넣으면 따라서 Z2는 마이너스 3 플러스 5분의 9b 5분의 9i. 네, 이게 Z2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중3교과랑 겹치죠? 근데 그때는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이 말과 음수의 제곱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이건 중학교 때 있는 단어고 얘는 중학교 때는 없는 단어죠. 고등학교 와서 생기는 단어입니다. 음의 제곱근은 뭐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x를 제곱했더니 4가 되더군요. 따라서 x값은 4의 제곱근, x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며 그 x값은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를 가지며 여기는 플러스 2를 4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여기 있는 2를 4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제곱근 중에 부호가 음수인 것, 걔를 음의 제곱근이라고 부르죠. 그 음의 제곱근은 있는 단어입니다. 네, 실수 파트에도 있는 단어고. 근데 음수의 제곱근은 이거는 실수에는 없는 단어죠. 네, 허수에서 나오는 단어죠. 이런 거잖아요.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되더군요. 이랬을 때 이 x를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 범위를 확장해서 넘어간 복소수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둘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a가 됐어요. 물론 a 값은 양수라고 치고 그럼 마이너스 a는 음수겠죠. 이랬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라고 쓰죠. 루트 1에 음수가 있으면 그 음수를 빼면서 i를 붙인다. 혹은 루트 바깥에 i가 있을 때는 루트 1으로 집어넣으면서 마이너스 1을 붙인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음수의 제곱근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제곱해서 음수가 될 때는 답이 두 개. 루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a. 답은 두 개가 존재한다. 아셨죠? 네,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 루트 3i, 마이너스 루트 3i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런 표현이라 뭐 이런 문제를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루트 1이 음수 있으면 루트 음수를 바깥으로 뺀다. 빼면 루트 12i 마이너스 루트 25분의 48i 이렇게 빼라는 얘기죠. 빼놓고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붙이고 계산하지 말고. 그러면 2루트 3i 마이너스 5분의 쟤는 뭐 4루트 3이죠. 이렇게. 그럼 루트 3i가 동량 처리가 되면서 앞에 있는 2-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5분의 10 마이너스 5분의 6 5분의 4 5분의 6 루트 3i 음수의 제곱근 뭐 이게 책에 다 설명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 보통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런 거 사실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거든요. 근데 집중적으로 배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는 루트 안에 다 뭐만 들어간다고 배웠냐면 양수만 들어간다고 배웠거든요.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걸 공부하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 곱하기 b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루트와 루트를 곱하면 그냥 하나의 루트로 직접 안에 있는 수를 곱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라고 배우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a가 양수, b가 양수였기 때문이죠.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루트 0 곱하기 루트 0도 루트 0이니까요. 근데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고 지금 우리는 루트 안에 음이 아닌 케이스를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는 0 이상의 숫자가 아닌 음인 케이스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두 개 중에 하나의 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음이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됩니다. a가 음수, 반대로 b가 0보다 같은 숫자. 그럼 얘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로 써도 됩니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케이스, 그럼 둘 다 음수면요? 둘 다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음수 곱하기 루트 음수. 이는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안 됩니다. 곱하기가 성립 안 하는 건가요? 아니요. 곱하기는 성립해요. 다만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죠.
딱 한 번의 예외가 발생해요. 이 케이스에서 루트와 루트의 곱에 네,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하시지 말아야 될 게, 선생님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무조건 음수가 되고 무조건 음수가 될 때만 성립하는 겁니까? 기본적인 포맷은 둘 다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긴 한데 여기 뭐가 붙어도 상관없죠? 등호 붙어도 됩니다. 이거 친구들이 잘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등호는 다 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양에서 보통 등호를 붙이지 음에서는 등호를 잘 안 붙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보통 위에서는 양이 0을 가져갔기 때문에 굳이 음에서는 안 가져가는 뿐이지, 이 케이스에서는 둘 다 음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0을 갖다 껴도 루트 0 곱하기 루트 0은 마이너스 루트 0, 마이너스 0이라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0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0에다가 등호를 붙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게 맞다는 얘기야. 이걸 안 붙이게 되면 어떤 문제들은 이게 안 붙여도 크게 관계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냥 식을 간단히 해야 되는 문제들. 그럴 때는 어차피 루트 바깥으로 나올 때 이게 양인지 음인지에 따라서 플러스를 붙이고 나올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건지 그 차이점이라 실제로 답에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는데, 가끔 이 등호를 빠뜨렸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식을 성립하는 A, B의 부호에 따라서 범위값이 달라져서 그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식을 간단히 할 때는 전혀 문제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수 x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그 정수값이 있냐, 0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정수값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거나 범위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등호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문제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A, B 이렇게 되면 그때는 0을 빼면 되는 거고요. 그런 말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등호는 갖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왜 나머지는 다 성립하는데 이게 왜만 바깥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야 되는 거죠? 다른 거는 다 상관이 없는데요. 뭐 양수인 경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테고, 이건 둘 중 하나 음수라는 뜻이니까 둘 중 하나 음수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만약 앞에 게 음수고 뒷게 양수였다고 칩시다. 어차피 곱셈은 교환이 성립한 얘기가 이 케이스는 여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 케이스랑 사실 이 케이스랑 같은 케이스로 보시면 되니까. 그럼 원 계산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건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루트 안에 양수일 때는 붙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만, 루트 안이 양수 아닌 케이스는 함부로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규칙성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원 계산법대로. 원 계산법이면 루트 내 음수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사실은 곱이 생략되어 있는 케이스잖아.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거나 결합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먼저 곱해도 돼요. 근데 이 케이스는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루트 안의 양수, 루트 안의 양수는 중학교 때 붙여서 곱해도 된다고 배웠으니까. 루트 2 곱하기 3i 루트 6i. 근데 루트 바깥에 i가 있으면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실제로 루트 마이너스 6과 같고, 루트 마이너스 6은 원래 써져 있던 숫자에 대비해 써보면 이렇게 써진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 루트 마이너스 6이잖아요. 결론은 루트 안에 둘 중 하나 음수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직접 붙여서 곱해도 상관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 케이스의 예를 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안에 둘 다 음수인 경우는 직접 붙여 곱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정석대로 루트 안에 음수를 끄집어내서 루트 안을 양수로 만듭니다. 이렇게. 그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2 곱하기 3이 되죠. 루트 6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쓸게요. i와 i를 곱하면 i 제곱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에 루트 6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굳이 쓰자면 굳이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어차피 루트 2 곱하기 3이나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나 루트 6이라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루트 6, 얘도 마이너스 루트 6이니까. 근데 왜 굳이 이걸 이렇게 바꿨었나 그러면 원식과 대비해서 비교하기 위해서. 루트 안의 음수였을 때는 루트 안에 의미 있는 숫자 두 개를 직접 루트 안에다 곱하기는 성립해. 곱할 수는 있으나
갑자기 주어진 조건이 아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서 나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다 곱할 수 있는데 얘만 유독 곱하기를 성립하되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한 예를 보여드릴 거. 그럼 음인 케이스도 봅시다. 음인 케이스는 다 됩니다. 결국은 위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보통은 루트 ab로 써지는데 딱 한 번에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예외. 곱할 수는 있으나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는 케이스. 그거 언제라고 그러나요? 그치,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루트 b분의 루트 a, 이번에 나눗셈 한 거죠? 얘는 보통 루트를 하나로 모아서 b분의 a 꼴로 직접 쓸 수 있어요. 보통은. 근데 딱 얘도 한 번에 예외가 있어요. 붙일 수는 있으나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가는 케이스. 이거 언제입니까? 그러면 분자값은 0보다 커나 같은데 얘는 분모값이 음수인 케이스예요. 둘 다 음수 아닙니다. 분자 양수, 분자 음수. 조심해야 될 것. 여기는 등호가 붙고 얘도 등호가 붙죠. 여기는 등호가 붙습니다. 근데 얘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왜죠? 분모이기 때문이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예외적인 부분만 봅시다. 이건 왜 이렇게 바깥에 마이너스가 나는 건가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 자, 이런 식이 있다 칩시다. 이 케이스가 이 케이스죠. 분자양, 분모,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규칙성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i를 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수화를 해요. i를 곱하고 i를 곱하죠. 그럼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바깥으로 마이너스를 빼내고 i를 이렇게 옆에다 써도 되겠죠. 곱하기 개념이니까. 그럼 얘는 루트 1이 양, 얘도 루트 1이 양이 됐으니 이건 규칙상 이렇게 붙여도 돼요. 이렇게. 그 루트 안에 있는 루트 바깥에 있는 i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음수를 분자나 분모 어느 한 군데 분배하죠. 근데 이왕 분배하는 거라면 원래 분모에 음수가 있었기 때문에 밑에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분모 분자 양일 때 갖다 썼고 양 갖다 썼어요. 근데 없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럼 언제예요? A가 0보다 커 같고 B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문제 보면 0이 아닌 두 실수. 그럼 여기 등호를 빼야 됩니다. 이 조건일 때 그럼 AB의 부호를 말하는 얘기는 요거 쓰라는 얘기죠. 이게 수학적으로 부호를 쓴 겁니다. 양음이라는 부호를 저렇게 쓴 거니까요. 이거는 표기법이지 수학적 약속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표기법이야. A가 양이라는 느낌을 주는 표기법.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합시다. 루트 1이 항시 전체 제곱되는지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전체 제곱 아니다. 가끔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거. 제곱수 지워지고 4. 이렇게 한다면 이게 양인지 음인지 막 판별하는데 아니죠. 4는 제곱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2a-b의 전체 제곱 이런 걸로 바꿔놔야 되죠. 항상 루트 1이 전체 제곱인지를 봐야 됩니다. 전체 제곱 맞네요. 그럼 제곱수 지워지고 바깥으로 나오죠. 네. 네, 그러세요.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왔죠? 그 다음 뭐 판단해야 돼요? 양음을 판단해야 되죠? 물어봐야지. 너 양이니? 양이니 음이니? 양에서 음을 빼면 양이죠? 나 양인데? 그럼 나도가 되는 거죠. 가운데 덧셈은 원래 있는 거 그냥 써야 돼요. 제곱 루트 지워지고 b가 나와요. 너 양이니? 그랬더니 아니 나 음인데? 그럼 넌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a-b, -b, a-b. 간단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제 다 푸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야 몇 문제 안 되죠? 몇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 몇 문제 잘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거 내드리는 과제 있으면 저 마무리 잘 하시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